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해당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 후보 이 명단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나 라는 물음으로다가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80%,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9%,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10% 이렇게 각각 퍼센테이지를 받았고 총 6,000명 정도가 투표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각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이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한 공약이구나 싶었던 부분, 좀 디테일한 공약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약이 실행되면 집값이 잡힌다. 예, 이것은 집값이 완전히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안정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디테일이다. 전 이렇게 보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공약은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들 내세웠지만은 그 중에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단은 층수 제한이 오랫동안 같은 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부터 이 용적률의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 할 동안 전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도시 개발 계획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발전의 기회를 전 놓쳤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룰이라고 봅니다. 룰 해제라고 봅니다. 이종 주거 지역이 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이제 용도 구역이 있는데 이종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딱 하나의 공약의 한 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디테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종주거 지역 층수 제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풀린다면 어떠한 효과,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거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종주거 지역이 뭔지부터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용도에 따라서 땅들이 나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상업지,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준주거지, 준공업지, 그리고 2종, 3종, 1종 주거지역 해서 이렇게 여러 이 용도들로 땅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2종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룰이 있는데 층수 제한, 용적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다 2종, 1종, 3종 땅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건폐율도 또 정해져 있고요. 이런 층수 제한까지 있는데 서울의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여긴 높고 여긴 낮고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7층으로 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7층,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이하로 이 층고 제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전환해서 뭐 3종지로 바꾼 다음에 더 층수를 올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러한 이 층수 제한을 보시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집이나 뭐 토지가 있다면 토지 이용 계획원을 통해서 층수 제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서울에 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 재건축도 있겠지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대부분의 지역이 2종 주거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종 플러스 뭐 3종 준주거 섞여 있거나 뭐 상업지 섞여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2종 주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 중 2종 주거지역 7층 제한이 푼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대다수의
토지의 가치, 층수를 굉장히 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럼 공급을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민간 주도 공급이 그만큼 원활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종주거 지역이 뭔지는 알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민간 주도 공급이 빨라질 것이다. 일단은 이 소규모 정비 사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 시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게 사업 진행하는 지역들이 한 170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60% 정도가 되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 7층 룰에서 이것이 만약 15층까지 완화가 될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는 이 170군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량이 2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 또 추가로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층수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은 지니고 있지만 이게 네임밸류가 높은 아파트 단지로 탄생되긴 사실상 어렵거든요. 태생적으로. 세대수도 열악하고 그리고 뭐 대로변의 인접도 뭐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은 뒤에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요.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층수가 높아지고 네임밸류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외에도 이 대체주택, 우리가 도시생활 그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죠. 역세권인 경우에나 뭐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데 이런 대체주택 또한 이 최근 집가 상승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짓고 있거든요. 떨어졌어요. 예전에 15년, 16년에는 인허가량이 엄청 났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뭐 빌라도 매매량도 올라갔고 가격도 올라갔고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허가 대폭 감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업성이 뭐 한층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현재에서 풀리지 않는 땅들이 이제는 공급을 해도 되는 그런 땅들로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러 시공사, 시행사들이 덤벼서 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2015년, 16년도에 그 다세대 주택도 공급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16년에 왔을 때부터 16년, 17년, 18년까지도 전세 약세로 갔습니다. 시장이. 그대로 가는. 일부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매가와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공급량이다. 이걸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층수 제한만 풀려도 여러 가지 주택의 뭐 아파트, 다세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완화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시행 시공사들이 덤벼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서 땅값이 또 크게 오르겠죠. 예.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이 대체주택이 공급량이 일시에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부지가 희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상업지나 아니면 준공업지가 넓게 분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이종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층수 제한 룰 해제 완화에 따른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는 않겠죠.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 상위 입지, 뭐 학군이라던가 업무 지역 중심지나 그리고 유명한 지역들 이런 데는 이 매매가랑 임대가가 안정 정도 되는 효과는 누리게 될 거예요.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 정도의 효과는 누리게 될 것인데, 크게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이 뭐냐면, 이제 중하급 입지들, 아파트 가격도 크게 높은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매매가나 임대가 하락이 또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하급지의 경우에는 거의 빌라촌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일시에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가와 임대가의 하락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단가 경쟁으로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과로 나올 것이고 또 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사업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우수입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좀 봅니다.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도 또 세대수도 증가하고 또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좀 약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좀 뽑히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1군 건설사 내지는 뭐 2군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례를 건들지 않고도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뒷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조례를 만져야 되는 것들은 이게 시간이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서울시 의회 의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110명 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당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적인 그 견해로 인해서 음, 시장 규제 완화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무조건적으로 막지만도 않을 것 같은 게 정부에서 지금 주도해서 이 도심 내 공급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용적률 부분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정상화하면 최대 700%까지 엄청나게 늘려주고, 그리고 일조권 규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경계선까지가 4배 이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8배까지 해주고, 또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기존엔 2배를 4배로 바꾸고,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범위도 원래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 이내인데요. 근데 이걸 500m까지 2배로 늘려버리고. 이러니까 뭐 서울의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307군데인데 이 중에 이 일반 주거지역 100군데 정도가 이제 기존의 200% 용적률에서 700%까지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4월 말 경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뭐 요런 완화들도 있는데 뭐 이거를 또 제한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 조례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은 뭐 당선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층수 제한 완화랑 이 용적률 완화는 정해진 수순이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갖는 거죠. 결국 빠른 선점만이 답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결국엔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 뭐 이 얘기고요. 이번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효과가 가장 클 투자처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자, 일단 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건 재건축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는 이 조례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용적률 부분은 아예 정부와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난왕이 있는데, 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재건축 오랫동안 못하는 지역들, 특히 뭐 여의도,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 70년대 아파트인데 아직도 뭐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자치구가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 도계위를 열어 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최종 결정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전 시장이 이게 도계위에 올리지를 않아요. 올리질 않아 가지고 사업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뭐 다 옆에 아파트 벽면에 약속과 틀리다 뭐 이거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임까지 이게 이어져야만 아마 재건축들이 쏜살같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사업 그 가능 여부가 서울시장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조례를 만지거나 할 것 없이 명백하게 빠르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의도, 압구정, 잠실주공 5단지,
뭐 음마아파트, 더 나아가서는 목동 상계 일대까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개발 중에서도 이제 뉴타운에 또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안 써놨는데, 이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이게 쌍두마차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초기 단계 거마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들이 공통점으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여의도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도 이미 뭐 10억을 훌쩍 넘은 금액이 필요하고, 일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남과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이 필요한, 10억 넘게 필요한 상황이고,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그렇고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죠, 투자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수에는 내가 못 보겠구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승인 과정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제한고시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재개발 진행 단계 구역들이 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초반 구간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본이 좀 적다라면 이 예상 지역들을 다 둘러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결국 집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을 안전적인 기반으로 두시고 또 개발까지 보는 그런 투자처를 잡는 것이 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에 도움이 되는 투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 룰 폐지,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시장이 약간 누가 되던 간에 달라지겠지만은 오 후보의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그래서 재건축이다, 그리고 재개발은 뉴타운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상단에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가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제가 글들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와서 이웃 신청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단에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전용 강의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한 35개 정도 되니까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